자, 안녕하십니까. 노용입니다. 네. 원래 오늘은 전무님이 계속 풀 강의를 원래 예정에 있었고, 저는 오전에 이제 블록체인 개발팀하고 미팅을 계속 좀 하다가 와가지고, 사실 강의 준비를 거의 안 한 상태에서 왔어요. 근데 또 여기 또 안 들어오면은 또 많이 섭섭하시다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 방금 또 의견을 들어가지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준비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강의 들으시면 들을수록 한 강의 듣지 마시고요. 꾸준히 들으시면 아마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만큼 혹은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요거는 하나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를 떠나서 여기 강의를 열심히 듣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나이를 떠나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무님이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아마 지금 녹화가 앞에 부분이 좀 안 된 걸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거 지금 현재 녹화가 되는데, 전무님 어떤 말씀을 하셨냐? 제발 좀 이제 묻지마 투자 좀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냥 누군가가 와서 이거 100원짜리인데 50원 해줄게. 10,000원짜리인데 1,000원 해줄게. 이거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속아서 계속 일확천금을 노리시나요? 내가 지금 얼마를 투자를 했고 그거에 대한 수익률이 기존적인 어떤 상식에 맞는 수익률이면 괜찮은데요. 몇 배, 몇백 배 이런 식으로 수익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다 사기에 가깝습니다. 아니, 전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 지금 여러분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너무너무 답답해요. 물론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를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돈을 지금 벌고 계신가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같이 사기에 동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특근법에 대해서 왜 지금 3월 25일 전에 특근법 시행을 하기 전에 기승을 부리느냐? 특근법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다 면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코인을 줬고 물건을 줬기 때문에 대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특근법 이후에 어떤 제재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3월 25일 날 굉장히 이전에 뭔가를 한탕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또 속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아서 이제 그만 속기 위해서 우리가 뭉치고 있는데 정말 정말 답답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뭘 잠깐 생각을 한 거거든요. 지금 강의를 할 때 뭐를 하면은 좋을까? 뭐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근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잠깐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특근법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뉴어스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돈을 저축을 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돈의 거래를 할 때는 누군가가 보증을 해줬었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금융위의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이라는 곳에서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은행이 중심이 돼서 거래를 사람과 사람의 거래를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대출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펀드라든지 그리고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가장 핵심 기술은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라는 건 뭐냐면 은행 없이도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은행 없이도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은행이 끼게 되면 블록체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특근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은행 계좌를 벌집 계좌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계좌를 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는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반갑지 않거든요.
왜? 은행이 그 리스크를 내가 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이 사기들이 기승하고 있는데 그 리스크를 왜 은행에서 져야 되느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모든 돈의 거래나 이 코인에 관련된 거래에서 사고가 터지면 지금 현재 금융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금법 이후에는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3월 25일 날 특금법이 시행이 되면 약 6개월에서 9개월 동안에 사업자들한테 유예 기간을 주는 겁니다. 은행들하고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그 시간 내에 은행의 인증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은행에서는 그냥 인증해 주진 않겠죠. 어떻게 인증해야 되건 이제 네 책임으로 돌아가지만 은행도 반은 책임이 생길 수도 있으니 리스크를 니네들이 다 안을 수 있으려면 너희들도 준비를 해라. 뭘 얘기하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음성적으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냥 그 잘못된 마약이나 도난이나 뭐 어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돈들을 그냥 그걸 비트코인으로 받다 보니까 괜히 음성적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으려면 자금 세탁 을 막아야 된다. 그러한 보안 시스템을 니네들이 갖출 수 있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거를 ISMS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ISMS를 인증을 받는데 그 인증을 은행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은행에서 검토를 해서 너희한테 계좌를 터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ISMS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은행하고 협상을 해서 계좌를 또 터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계좌를 어떻게 틉니까? 빗썸이라는 곳은 농협하고 텄고요. 업비트나 코인원 같은 경우는 K뱅크라는 곳하고 텄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은행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재인 거래소들도 100% 지금 다 인증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 자기 거래소에 있는 불법적인 코인들을 다 퇴출시켜야 됩니다. 왜?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블록체인이 더 이상 한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양성화해서 실생활에 정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말도 안 되고 프로젝트도 진행도 안 하고 기술도 개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잘못된 우리가 스캠 코인이라고 하는데 스캠,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같은 코인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요.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은 다 좋은 코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업비트에 있는 코인, 빗썸에 있는 코인, 코인원에 있는 코인들도 상당수 많은 코인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사라지는 기간 속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상이 될 거고요. 그 양상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3월 25일 전에 굉장히 거래소마다 뭐 몇백 프로 쭉 끌어올렸다가 갑자기 폭락시키는 그런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돈 챙겨서 퇴출되는 거죠. 고스란히 개인들한테 다 리스크를 넘겨준다.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지난 며칠 동안 떨어졌었죠. 오늘 또 반등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잠깐 드리면 공유해 주세요. 네. 자, 지금 공유된 화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이거를 작성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잘 보이실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 연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릴 거라고 각오를 좀 하고 있었어요. 비트코인은 한 5천만 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왜? 연준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도 있는 아주 그냥 고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흔하게 얘는 고래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익을 실현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졌는데 이걸 고스란히
개미들이 받아냈기 때문에 6천만 원 초반에서 머물다가 지금 6,800만 원 정도 선까지 올라갔어요. 자, 하루 사이에 그냥 다시 올라갔죠. 하루 이틀 사이에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오늘 연준에서 발표를 했는데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와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를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뭔가 대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그냥 그걸 안 했어요. 그렇죠? 이게 안 하니까 암호화폐는 상승을 하고 금리를 상승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증시도 상승을 한 겁니다. 미 증시가 상승하니까 오늘 주식 시장도 좋고 지금 코인 시장도 굉장히 좋은 시장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시 6,800만 원 정도가 됐다. 무슨 얘기냐? 한 곱이 넘겼다라는 거죠. 한 곱이 넘겼는데 그래서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두 번째 줄입니다. 오후 들어서 연방준비제도의 경제 전망치 발표 후에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세로 돌아갔다. 비트코인은 5만 5천 달러 선에서 단시간에 5만 7천 달러까지 올라갔고 5만 8천 달러를 돌파를 했다. 즉 오늘 내일 사이에 7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비트코인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떨어질 수도 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바람에 지금 글로벌 거래소하고 약 한 3% 이상의 거래가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3%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게 없어져 버리면 거품이 사라져 버리면 갑자기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원래 6,800만 원이 아니라 한 6,500만 원 선이 지금 글로벌 거래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6,800만 원과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 은행, 이제 은행이 굉장히 보수적인 곳인데 이곳에서 자, 요거를 한번 음영으로 체크할 수 있나요? 은행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 금융계 최고로 처음으로 고액자산 관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은행 이제 고객들이 다 사라질 것 같으니까 은행은 안 올 거 아니에요. 왜? 코인 거래라는 거는 은행 없이 개인과 개인이 업체와 업체가 거래를 하는 건데 은행의 용도가 사라지니까 은행이 뭘 생각하고 있느냐? 코인 펀드를 만들고 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만들고 그리고 코인을 보관하는 자산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펀드가 계속 받는다는 거죠. 소식통에 따르면 이 미국에 있는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대형 금융계의 은행이 자산을 최소 200만 달러 이상의 고객들을 위해서 세 가지 비트코인 펀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준비한다는 거는 결국은 다른 나라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아마 지금 왜 며칠 사이에 떨어졌고 갑자기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왜 올라갔지? 왜 떨어졌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묻지마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이 코인 시장이 블록체인 시장이 계속 양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세금을 탈루하셨던 분들이 비트코인을 뺏어간다고 하니까 차라리 현금을 가져가라. 현금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게 뭐예요? 다 양성화의 기능이 순기능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번 잠깐 출렁하고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출렁출렁 걸릴 겁니다. 왜? 안정이 되려면 세 번의 큰 파도가 올 거라고 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뭐냐? 양성화라다. 이거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양성화되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렇게 순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규제가 있으면요. 이제 규제가 그 암호화폐 자산 사업자들이 이제 맘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이제 법률 안에 들어와 버리면
자본시장 위반을 통해 가지고 주식과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들 중에서도 이제 좋은 코인과 나쁜 코인이 생길 것이고 나쁜 코인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 특근법에 대한 그 핵심 정리라는 부분을 냈는데요. 그거 한번 클릭해봐서 영상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은 특근법에 대한 그 제가 공부했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 뉴어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출시를 할 때는 뉴어스 코인서부터 시작을 했죠. 뉴어스 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환경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저희가 뉴어스 캐시라는 걸 붙여서 기능성 있는 결제 서비스까지도 같이 진행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뉴어스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뉴어스 캐시를 팔고 있지 않죠. 왜 특근법이라는 것 자체가 코인을 팔면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캐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량의 한계가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다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는 곳에 참여하시면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뉴어스 캐시입니다. 자, 다시 원로로 다시 들어가서요. 원래는 뉴어스 코인, NEC 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올 12월에 2021년 12월 전에 한번 상장을 한번 시켜보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해서 시작을 했죠, 프로젝트가. 그런데 지금 상장팀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해 본 결과 특근법 이후에 상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있는 코인들도 퇴출시키고 있는데 신규 코인들을 잘 안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신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같은 이제 초기에 시작하는 회사들은 아예 안 받아줄 확률도 높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데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나 뭐 그냥 사라질 거래소에다 막 올려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특급법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 중에 찾다 보니까 프로비트라는 거래소가 특급법을 잘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대표가 이제 김앤장이라고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이제 대형 로펌의 변호사 출신의 대표가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다. 자, 프로비트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2월 22일 날 제가 이제 이 뉴스도 한번 공유를 해드렸는데 잘 안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특급법 왜 하려고 한다고 했죠? 여태까지 이게 잘못되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은행은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계좌를 개설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상화폐를 만들어내면 탈중앙화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양성화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양성화되지 않고 빨리 적용이 되는 거를 막고자 하는 것이 은행의 지금 현재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늦게 하고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나라에서 인증을 받아라. 그게 뭐냐? ISMS, 또 자금 세탁 방지하는 AML 솔루션, 이런 것들이 어떤 수준으로? 금융권 수준으로 이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금융권으로 어디를 통해서 법령에 맞춰가지고 보안 기준을 확립해가지고 가져오면 그 다음에 계좌 개설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그때 은행하고 협의를 하자. 이게 지금 기본적인 테두리거든요. 3월 25일 날 발효가 되면 그날로부터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인데, 지금은 6개월이라고 하지만 9개월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올해 안까지 은행까지 ISMS를 맞추고 은행까지 다 협의가 끝나줘야지만 모든 것들은 다 완료가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비트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시잖아요. 저희 프로비트가 아직은 ISMS도 안 받고요. 은행하고 인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뉴어스코인이
메이저 거래소에 관련된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디서 상장시키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희 상장팀하고 같이 논의해 본 결과 프로비트라는 거래소가 고팍스라는 거래소하고 이제 몇 개의 거래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받은 거래소가 있는데 협의를 해본 결과 그래도 양심적으로 그 대표이사가 김앤장 출신의 로펌,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다 보니까 굉장히 냉철하고 이 법률적으로 많은 지원을 좀 받고 있더라. 그리고 직접 면담을 해본 결과 굉장히 회사를 가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난 다음에 했는데 어떤 내용을 제가 확인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좀 내려보세요. 더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쭉 한번 이제 보시면요. 자, 위에서부터 한번 조금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음영으로 쭉 눌러가지고 클릭해서 음영으로 좀 내려볼게요. 네. 쭉 제가 읽으면은 거기 볼게요. 자, 국내 탑 거래소, 자산거래소 프로비트가 자,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솔루션을 구축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부분은 자, 여러 가지 쭉 보면 이제 네. 이게 어디에서 인증을 해두냐? 보시면은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FIU라는 곳에서 신고를 해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자금 세탁, 즉 음성적으로 여태까지 비트코인이 쓰여졌다면 이제는 양성화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금 세탁을 방지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어디에 신고하느냐?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그 허가를 받은 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보안 시스템이 완료가 됐으니 계좌를 개설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순서가 되는 시간이 3월 25일서부터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지타원이라는 곳하고 지금 프로비트가 지금 이 내용을 지금 하는데요. 지타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현재 대형 은행, 카드사, 그리고 금융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된 AML 솔루션,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이 거래소가 어떤 거래소냐? 자금 세탁 방지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회사가 업비트라는 곳을 통해서 솔루션을 만들었다는. 즉 프로비트가 어디하고 같은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지 말고 업비트에서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인증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이 자금력이 따라가는 거래소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여기하고 지금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맺은 게 2월 20 며칠이고요. 그래서 그 기간서부터 지금 솔루션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대입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 대입시키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데 다른 거래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모든 거래소들은 보면은 이 거래소에서 AML 전문 업체를 도입할 수가 없는 거래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비트는 지타원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묶여서 AML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제도권에 편입을 하는데 성공했다. 자, 지타원이 이제 지금 칼자루는 지타원이 들고 있거든요. 거래소들이 서로 이거를 자기 거를 만들어 달라고 막 얘기한다는 거죠. 돈도 부르는 게 값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타원이라는 곳이 여러 거래소 중에서 그래도 여기하고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업비트 다음으로 프로비트라는 거래소에 자금 세탁 방지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로비트는 AML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과 ISMS 보안 인증과 실명 계좌 여기까지 ISMS까지 받으면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서가 실명 확인 계좌. 이건 은행에다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순서를 이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고 현재 ISMS는요 이미 저희가 상장할 때도 이미 준비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본심사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AML 시스템만 대입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중해서 사범 중에 모든
인증을 완료가 되고 이 완료가 돼서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은행하고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개월?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만 모든 것들이 되는데 은행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죠. 법률 안에 들어와 있고 모든 책임이 은행에 있지 않고 이제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책임자, 거래소에서 이제 모든 책임을 지게 법령이 바뀌어 있으니 은행에서는 이제 한결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특근법 이후에 은행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거를 거래소 제대로만 하면요. 돈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해요? 그 거래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회원들이 통장을 만들게 되고 계좌 개설을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은행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은행을 이용하다 보면 수수료 사업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들 할 수 있겠죠. 은행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은행이 국민은행, 예를 들면 우리은행 이런 대형은행만 있는 게 아니죠. 전국 각지에 새마을금고라든지 뭐 신협이라든지 혹은 축협이라든지 농협 혹은 이제 지역에 관련된 이제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행들까지도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곳들도 다 인증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소들이 이런 준비만 잘 돼 있다면 은행들은 서로 아마 달려들면서 계좌 만들어 달라고 거꾸로 이제 바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러한 특급법 대비를 잘하고 있는 거래소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비트는 발빠른 특급법 시행 대비를 통해서 투명성 강화, 신뢰성. 특급법이라는 거는 투명성과 신뢰성이에요. 이제 묻지마 투자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절대요. 코인이 백서도 없고 기술도 없고 거기에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도 없고 또 그 거래소가 살아남지 못하는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뉴어스코인도요. 지금 현재 프로비트가 잘 되길 원해요.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희도 지금 상장팀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오픈하기는 그렇지만 원래 올 12월에 가려고 했었던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거래소하고 이거를 미리 오픈하고 들어오는 거를 그는 불법으로 이제 아예 상장 조건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 뿐이지 어느 정도 협의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보험처럼 들었던 프로비트라는 거래소가 굉장히 여기서 살아남는다. 근데 저 지금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높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거래소가 많이 없어지죠. 그 많은 없어진 유저들이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지금은 프로비트 거래소가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거래량이 많이 차이가 나집니다. 근데 그때는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몰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몰리는 사람들이 유저가 모여지면은 우리 뉴어스코인도 우리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고 우리가 공시라든지 사업만 제대로만 안정하게 투명하게만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거기에 뉴어스 캐시라고 하는 우리 이제 결제 시스템만 가는 수수료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뉴어스 홀더분들이 뉴어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잘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뉴어스 코인은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 달에 몇백 프로씩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태까지도 몇 년 동안 고생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문제고 누군가는 몇백 프로 받으면요.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죠. 누군가한테 피해를 넘기는 그러한 형태로 계속 폭탄 돌리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저도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는요, 잘못되면 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저 혼자의 힘으로는 이 모든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전무님 중심으로, 우리 지사님 중심으로 같이 뭉쳐서 좋은 회사 만드는데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너무 피해를 보고 사기라는 건 저희 보이는데 그분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보이더라도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당장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남한테 피해를 줘서라도 수익을 얻어가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분들한테 솔직히 제가 뭐라고 말씀은 더 이상 못 드리지만은 과연 그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합니다. 자, 오늘 좀 갑작스럽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머릿속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제 공부했던 내용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코인 뉴스 전달 드리고 뉴스 코인의 뉴스 프로젝트가 잘 준비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좋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어떤 내용을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냐면 지금 현재 뉴스 프로젝트가 지금 특허를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떤 특허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사업의 안정성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하고 묻지마 투자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고 떳떳하게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안정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였지만 지금 이제는 많이 좀 조금 이제 느낌이 와요. 이거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요즘 들거든요.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렇게 줌이라를 통해서라도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잘 준비해서 그날 우리 뉴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부족했지만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